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하창보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인데 9월 첫날인데요. 오늘 장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적어 놨는데 악재는 감기처럼 면역력 싸움. 오늘 제가 복장이 빨간 옷을 안 입고 등산복을 입고 있죠. 예, 뭐 사실 나름의 컨셉입니다. 예, 시장인도 보면 뭐 우리가 산을 가끔 올라가 보잖아요. 너무 식상한 이야기 될 수 있는데 가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근데 항상 어떻게 보면 투자가만 느끼는 것마다 내리막만 있는 것 같죠. 요새 장을 보면. 근데 가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산을 왜 올라가냐고 가끔 물을 때가 있어요.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야, 이건 주식이랑은 좀 안 맞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시장이란 게 한없이 나쁘게 보면 나쁘게만 보이고, 또 어떤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모를 때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9월 첫날인데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그래도 월봉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좀 드렸었어요. 그 코스피가 그래도 월봉 기준으로 이 너무 작네. 예, 제가 조금 치울까요? 예, 여기 보면 되겠네. 코스피가 그래도 월봉 기준으로 2450을 양봉을 좀 지켜주지 않는가 했는데 9월의 첫날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완전 망가진 건가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뭐 오늘 2%가 내렸다고 해서 지금 이 크게 6월달에 급락했다가 올라서 단기적 5일선을 맞고 또 약간 밀려 있는 거 가지고 뭐 여기서 2400을 깨고 이게 중요한 가치가 않죠. 항상 중요한 것은 급락 후 반등했던 첫 번째 봉을 지켜주느냐, 기왕이면은 허리까지 지켜주느냐, 아니면은 무릎까지 내려오느냐, 그 싸움인 거지. 이게 완전히 무너진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출발점까지 갔을 때 할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한번 봤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실컷 올랐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하죠. 어제는 왜 올랐는지 모를 정도로 이틀 정도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선방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아침부터 거의 어제 상승폭의 절반 정도 출발하더니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에서 아시겠지만은 하락 종목 수가 또시 1000개가 넘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지금 코스피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한 78개 정도가 상승을 했고 800개가 하락을 했으니까 10개 중에 1개만 오른 거죠. 근데 코스닥은 1000개 이상이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200개 정도가 상승했습니다만은 1000개 정도. 근데 최근에 좀 어떤 게 느껴지세요? 한 요때 한 사흘 나흘 전에도 1300개 하락했었고 그 전에 지난주는 3일 연속 1000개 이상을 하락했었고 또 그 전에는 그러니까 최근 보름 동안에 정확하게는 광복절 쉬고 나서 확실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죠. 물론 1000개 이상 상승한 날도 4번 정도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어떤 장이냐면 지수에 대한 흐름장보다는 쉽게 오늘 내용처럼 여전히 시장을 품고 있는 악재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 감기 같은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내가 체력이 강하고 약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아침에 보슬보슬 내리 이슬비에도 에치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제가 면역이 강합니다. 인삼을 많이 먹었는지 운동을 많이 했는지 컨디션이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장이 내려갔지만 내 주식이 폭등을 했는지, 그러면 태풍이 와도 그냥 그 바람 자체가 산들바람이더라. 오늘 철학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항상 우리 주변에는 주가 주변에는 감기 바이러스라는 악재라는 게 돌아다녀요. 그게 사실은 오늘 포인트예요.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악재 재료들이 있습니다. 장중에는 중국의 청도라 그러면 어딥니까? 중국의 센터입니다. 센터, 우리 걸그룹이나 아이돌 보면 센터는 누가 씁니까? 얼굴이 서죠. 중국의 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찬성 지진 이슈 나올 때 그 우측이 청도란 걸 지명을 다시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봉쇄.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정신은 발작 할 수밖에 없죠. 중국 코로나 이미 6월달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나온 거고. 자, 두 번째, 하다가 이제 뭐 대만 쪽에 드론 터진 것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거는 기사 자체가 2시 후반에 나왔는데 별거 아니라고 했고 민항기라고 했습니다만 시장의 투심은 이미 삐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벌써 재채기를 하려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뭐 시장을 뭐 내일도 폭락시킬 재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과 대만은 첨예하게 긴장 구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이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어요. 항상 10일 날하고 20일하고 월말에 발표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적자인 건 아는 거야. 근데 월간으로 보니까 95억 달러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연속으로 놓고 보면 뭐 4개월인데 사실 이게 연속으로 볼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요때 2월달 3월달도 착시 효과였다면 작년 11월 이후 계속 무역 수지는 적자예요. 왜 적자가 됐을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봉쇄하고 쳐 난리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도 마이너스가 보였겠죠.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환율이 최근 3개월 동안 오른 걸 보십시오. 아니면 1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해 연말 환율이 어디 갔니 너? 한 1100원대 있었단 말이야. 10% 이상 올랐으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랐죠. 근데 무역 수지 적자는 예정됐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환율 올라 버리니까. 근데 과연 외국인들이 정말 바로 어제 영상했었는데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을 많이 패대기 쳤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보기 따라 좀 다릅니다. 3,500억 정도 팔았어요. 오히려 너무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금융투자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스카이 나오신 분들이 그냥 파는겨. 물론 아침부터 이 수급은 개장 초반부터 나왔었어요. 딱 장 출발하자마자 그냥 평소와 최근 보를 내 가장 강력한 매도 수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찾아야 되는 거야. 뭘 찾긴 뭘 찾아. 그냥 또 엔비디아 이놈인가? 우리가 언제부터 엔비디아를 봤다고? 엔비디아는 회사는 안 보시면 보셔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없으면 여러분들 게임 못해요. 응? PC방 좋아하는 게임 못한다고? 전 세계 GPU, 예. 그래픽 처리 장치 1위 회사입니다. 근데 또 이럽니다. 미국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엔비디아 중국 칩 미중 무역 분쟁 강화. 자,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새로운 악재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루 전날 이런 얘기가 돌았어. 야, 바이든이 실제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첨예한 관계를 생각하면 또 11월 달에 중간 선거인데 여기서 굳이 미중 무역 관세 인하 이야기가 꺼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하루 첫날이야. 어제는 아무렇지 않다가 왜 그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 체력이 약하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강아지입니까? 왜냐하면 재료가 전부 다 같은 재료예요. 다 가만히 보면 다 같은 재료. 환율 오른 거, 응? 무역 적자 난 거, 대중국 적자 크죠. 수출까지 증가폭이 감소했으니까. 이게 적자라는 말은 수출에 수입 뺀 거잖아요. 수출은 수출대로 증가폭이 감소를 했고 특히나 반도체. 두 번째, 그럼 요 환율 무역도 지금 추세적으로 적자니까 데이터 자체가 훅 크다 보니까 시장이 욱쭉 놀라는 거죠. 그럼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적자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원화가 내려올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지금 밤새 미국의 달러화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적으로 다시 원론으로 가서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 출발점은 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오늘 장이 막 열지만 또 인플레이션이면 또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들만 확인하면 그렇게 무리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긍정적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감 시장인데 마감 시장이 무슨 교육 방송 같아? 교육 방송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유가 떨어지잖아. 경기 나빠서 떨어지든 어쨌든 출발점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싸움이에요. 출발점이 유가였지.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뭐야? 불을 붙인 게 천연가스잖아. 자, 미국에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는 안 떨어지네. 아유, 우리 김종국 광고 찍었어?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이 나이맥스에서 9달러 정도에서 멈춰 있어. 그쵸? 근데 요거보다 이제 유럽 이슈가 어제 유럽에 또 뭐 인플레이션 뭐 많이 나왔다고 난리가 났잖아. 그냥 유럽 어디 갔어? 유럽 쪽 천연가스 보니까 이거 아니야. TTF.
얘는 박살이 났어 단기적으로.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태생불라야. 그냥 우리가 딴 거 몰랐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뭐 러시아가 가스프롬 모르겠어. 근데 뭐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뭘 알 수가 있죠? 똑같잖아. 한 번 이렇게 꽂으면 한 달 동안 못 일어선다니까. 그냥 그리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내리 꽂아서 이만큼 내리박으니까 수직 낙하하니까 뭐 이렇게 많이 떠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행보했죠. 이때도 이만큼 내려오니까 한 달 또 행보했죠. 이만큼 내려왔으니 그럼 쉽게 말해서 유럽의 천연가스는 뭐야? 이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나름 저는 고점을 쳤다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제 미국 유럽에서 물가 지표가 막 난리가 나도 ECB가 금리를 70 올리든 말든 모든 지표 자체는 어쨌든 간에 오히려 한편으로는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인플레이션 나가지고 경기 침체 안 돼서 금리 올려버리니까 실제로 경기 침체로 오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파월의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장통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을 피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은 미국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물론 저도 오늘 오를 것 같아서 했는데 안 올랐는데 언제든지 아예 완전히 나스닥이 그러면 추세에 꺾이고 아유 주식 팔고 현금만 비중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보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래도 나스닥이 그래도 이 지난 7월달 베어마켓 랠리의 절반을 훼손하는 나스닥이 11,500포인트 이탈하기 전까지는 물론 오늘 밤에 재수없으면 이탈할 수도 있어. 그때까지는 보는 것도 낫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감 시장은 조금 감성에 좀 호소를 많이 했는데 감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어차피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오늘은 시장에 대한 객관적 분석보다는 시장에 대한 주관적과 멘탈적인 걸 같이 하는데 항상 악재는 감기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면역력 싸움. 이 면역력 싸움은 우리 투자가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재료도 마찬가지. 사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 자체가 두산의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서 최대 주주 두산이 지분을 4%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성에는 상관이 없어.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대신 주가는 빠져요. 이렇게. 오늘 장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빠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원전이라는 거 사업 자체가 똑같은 거든. 큰 그림에서는 아무리 혼자 발하더라도 전체 섹터에 대한 매도가 나온다면 한전 기술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볼 때 주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주가는 결정적으로 수급 싸움이야. 매수가 많으면 오르고 매도가 많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한미글로벌, 네옴시티는 뭐 한미글로벌만 합니까? 하지만 한미글로벌의 네옴시티 수급 자체가 몰려버리면 얘가 가는 거야. 그쵸? 대신 얘도 이제 또 내일도 가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가 볼 때 이걸 조금 돌려서 말씀드리면 주식은 머리 한번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악재는 감기처럼 면역력 싸움. 그러면 감기를 기억하지 마시고 면역력 싸움이라 해서 같은 재료나 호재가 있더라도 그게 정말 시장에서 제대로 다 보면 새로운 악재는 가끔씩 나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얘가 체력을 갖고 있고 주가 갑자기 똑같은 호재인데 갑자기 많이 올라 있었으면 얘는 지금 체력이 떨어진 거야. 쭉 잡아 당겼잖아. 그렇죠? 대신 주가가 악재 속에서 많이 내려와도 어느 정도 하다 얻어맞다 보면 이제는 악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정신이나 모든 정신은 어떤 과정이냐면 문만 열면 악재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미국 국채금리 리세션 신호 계속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세션. 2년물 국채금리는 3.48% 정도 1년 내 최고가예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3% 초반으로 최고가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상태에 미국이 정말 자이언트 스테이 맞습니까? 이봐, 앞뒤가 안 맞잖아. 결정적으로 뭐야? 시장이 보여주는 에너지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잭슨홀 파웰 미국의 나스닥도
잭슨홀 파월의 이후 강도가 나흘 연속 떨어졌지만 이 강도는 점차 완화될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인사이트 될 것 같습니다. 15분 정도 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